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 주거 문제하고 밀접한 그 전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네. 우리 전세의 어떠한 역사라든가 그리고 앞으로 이 전세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네. 전세 시장의 불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즘엔 이런 역전세난 우려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전세값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세요? 전세도 전세가도 올라가고 아예 전세가 없어요. 유일한 정말 희망이죠. 정말 청약 하나 노리면서 전세 산 거거든요. 내 집 마련 하나 하기 위해서. 서민들 오히려 물리기도 하죠. 양날의 칼이죠, 저거. 옥탑에서 바라본다. 아, 저 많은 집 중에 내 집이 없다니. 와, 진짜 이 문제는 다 우리 모두의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서 전세를 살든, 봄이기 월세를 때문에 살든. 이제 이사를 앞두고 계신 분도 많을 테고 요번에 보고 뭐 가을을 보든가 그렇죠. 정확한 타이밍이니까 딱 지금 봐야 됩니다. 본인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내가 가을입니다. 저는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 되게 집중해서 가을에? 그러는 거예요. 네네. 이제 우리가 뭐 살면서 전세나 월세를 안 살아보면 굉장히 드물죠. 그래서 뭐 보통 월세로 살게 되면은 뭐 매달 이제 월세를 내면 되니까 굉장히 간단한데 전세라는 게 이제 처음에 들어갈 때 전세 보증금을 주고 들어가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받고 이제 집을 내주죠. 네. 그 다음에 들어가서 살다가 일단 기간이 지나면 다시 보증금을 받고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이제 사금융이 형성이 되는 건데 결과적으로 월세는 그냥 주는 돈이지만 전세는 빌려주는 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금융 형태의 전세라는 게 그냥 월세에 비해서는 문제를 많이 이제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금융 개인 대 개인으로 움직이니까요, 네, 네. 돈이. 아니 근데 우리나라의 전세 제도는 외국인들이 보면은 정말 좀 신기하게 생각하고 아니 공짜로 산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네, 네. 그 안젤리나 졸리 아들이 아마 연세대인가? 맞아요. 대학에 맞아요. 왔는데 전세를 산다 그러더라고요. 그 부자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안젤리나 졸리가 뭐 우리 한국의 전세 제도를 듣더니 와우 이거 어떻게 돈도 안 내고 살 수 있어요라고 놀랬다는 걸 제가 뉴스에서 봤거든요. 그때 유명했어요. 근데 아마 그 안젤리나 졸리는 아까 우리가 나왔던 뭐 깡통 전세나 아니면 좀 더 복잡한 이런 거는 전혀 모르고 얘기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세가 이제 선진국에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있고 선진국 중에는. 그래서 뭐 경험을 못 해봤을 거고 네. 이제 원래는 전세 처음 출발은 이 돈을 빌려주는 그런 사금융이었는데 이게 진행이 되면서 발전이 되면서 임대차 형태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제 세입자가 약자가 되는 거죠.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약자가 되고 더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고. 그래서 네. 2020년 기준으로 보면 전국 주택에 이제 거주하고 있는 가구들 중에 우리나라에 2,100만 가구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한 16% 정도가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와, 16%가? 네. 생각보다 안 높은데요? 네, 뭐 비율로는 별로 안 높아 보이는데 이게 320만 가구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많은 가구가 살고 있고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95년도 이런 정도에는 한 30%까지도 전세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3가구는 전세에 살고 있었다고. 네. 뒤집어져. 근데 월세 비율이 좀 높네요. 네, 저기 전세보다 더. 23.4%가 월세인데요. 저 중에는 상당 부분은 이제 반전세라고 해서 이런 경우도 다 월세로 이제 카운팅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전세에 가까운 월세를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거죠. 맞아, 네, 맞아. 네. 근데 진짜 저도 지금 현재도 전세 살고 있고 그렇긴 한데 이 전세제도 그냥 당연히 내 돈 주고
언뜻 생각하면 진짜 저도 안젤리나 졸리처럼 와우 내 돈 넣고 다시 내 돈 그대로 받고 살다가 나와라 완전 좋은 것 같은데 이게 또 그것만은 아니니까 정확한 전세제도의 이해는 아직 못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제 보통 우리가 뭐 전세를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깊이 들어가면 사실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전세를 좀 제대로 알려면 주거 사다리를 좀 이런 개념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주거 사다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주거 사다리라는 얘기는 되게 처음 들어보는데 어떤 의미예요? 네, 주택 시장에서 이제 흔히 쓰는 말인데요. 주거 사다리라는 게 우리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듯이 처음에 이제 별로 번 돈이 없어서 그냥 직장 생활을 하고 이럴 때는 월세나 사글세를 살다가 좀 돈을 모으면 그 다음에 보증부 월세 이런 걸 살다가 거기서 돈이 더 모이면 전세로 올라가고 또 거기서 좀 대출을 받거나 돈이 더 모이면 이제 자기 집을 사는 이런 이제 프로세스를 주거 사다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가는. 주거 사다리에서 전세가 상당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우리 유빈이는 아직 저 네. 사다리 뭐 중간 정도까지 갔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저 꼭대기까지 가봤었어요. 다 해보셨죠? 네, 다 해봤고요. 밑에서부터 다 해보고 밑에 사글세 사글세까지는 아닌데 월세 35만 원부터 시작을 아 했었거든요. 정말요. 우리 유빈이가 사글세 저도 사실 사글세 약간 헷갈려요. 사글세가 월세에서 뭐예요? 온 거. 사글세예요? 네. 사글세예요. 원래는 삭월세였고요. 네. 그게 이제 언어가 변하면서 사글세로 돼서 사글세? 뭐 12개월치를 한 번에 낸다든가 그렇지. 6개월치를 한 번에 내는 약간 연세 같은 연세, 제주도에 가면 연세 제주도의 같은 거 연세가 있잖아요. 많습니다. 그것도 이제 사글세 일종입니다. 혹시 달빵은 아나요? 달빵? 달빵입니다. 예. 한 달치 월세만 주고 그 다음 월세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치만 먼저 주고 사는 거야. 그렇지. 그 한 달 동안 열심히 돈 벌어서 다음 달 월급 월세를 또 있으면 그 집에 살 수 있어. 다달이. 네, 그래서 달빵. 고시월. 달방. 옛날에 여인숙 이런데 달빵 있습니다. 네. 이렇게 써 있고 그랬지. 그랬군요. 네. 형태가 되게 많네요. 선생님 저희 사실 이 사다리도 정말 거의 처음 보는 분도 많을 것 같은데 네, 네. 전세의 위치가 네. 사실 누구나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있으니까 참 중요한 곳에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전세가가 오르면 집값을 뭐 끌어올린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밀어올린다? 맞다. 이게 어떤 관계가 전세가가 있는 뭐 매매가를 밀어올린다 이런 표현들이 있죠. 전세가 높아지게 되면 전세가하고 매매가 사이가 이제 좁아져서 조금만 더 보태면 이제 산다. 살 수 있죠. 그러니까 전세금을 계속 집주인이 올려달라고 그러면 올려주다가 어라 이거 짜증나지. 내가 조금만 더 뭐 대출을 받거나 하면 집을 살 수 맞아요. 살 수 있는데 예, 그랬어요.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제 소위 갭이라고 하잖아요. 네. 매매가하고 전세가 차이를 네. 그 갭이 작아지면서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매매 수요도 올라가니까 매매가도 올라가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올린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밀어올린다. 요 그래프가 그 차이를 좀 보여주는 건가 봐요. 네. 같이 이제 가네. 이 그래프는 이제 지난 37년간의 전세하고 매매 가격 지수를 보여주는 건데요. 네. 뭐 어떻게 보이시나요? 거의 비슷하게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네네. 패턴이? 전체적으로 보면 비슷하게 올라가는 형상이 저 때입니다, 선생님. 저 때 2013 저쯤에 저 역전하고 저때 저때 샀어야 됐다. 저때 돌아가자 이잖아. 10년 전으로 돌아가고 그때 싶으세요? 전세값이 너무 역전하니까 집 사면 바보네. 이랬단 말이야. 보세요. 저 파란색이 막 올라가는 2017년, 18년 그때 있잖아요. 그때 제가 무서웠죠. 팔았습니다. 저도 그때 팔았고 제가 지금 눈여겨보는 게 98년도 저때 98년도? 두 개가 다 떨어지잖아요. 네. 저때가 IMF였는데 저때 저한테 주변 분들이 막 빨리 집 사라 돈 현금 조금이라도 있으면 막 그랬는데 나라가만 하는데 무슨 집이 필요하냐 그때는 그랬지. 안 샀거든요. 야 그때 샀어야 되는데 이걸 알면 돌아보면 우리가. 아쉬운 순간들이 많네요.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우상향하는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그래프인데 중간 중간에 보면은 이제 매매가는 내려갈 때도 있고 우리가 이제 경제 위기를 겪는다든가 그러면 매매가 전세가가 동시에 내릴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세가 올라갔구나. 근데 이제 이 매매가하고 전세가 사이에 이런 특징을 좀 잘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한데 매매 수요라고 하는 거는 실질적인 살고자 하는 수요도 있지만 투자 수요도 있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전세가는 이제 전세 수요라는 게 대체적으로 살고자 하는 수요이기 때문에 그 사이의 관계를 잘 보면 거품이 끼었는가, 거품이 끼지 않았는가 이런 것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전세 사시는 분들하고 매매를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우리가 이 전세가율이라고 하는 걸 좀 이해를 많이 했으면 네. 전세 사고나 전세 사기도 좀 피해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 전세가율이라는 게 매매가 대비 전세 가격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매매가가 만약에 지금 작년 12월 기준으로 하면은 전세가율이 한 63.4% 되는데 네. 매매가가 1억이라고 하면 전세가가 6,340만 원 정도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전세가율이 높은 이런 집에 전세를 들어가게 되면 이제 과도하게 많은 전세 보증금을 주고 들어가게 되는 거죠. 상대적으로 매매가에 비해서. 그런데 시장이 좀 침체돼가지고 매매가가 떨어지게 되면 자기 보증금보다도 더 아래로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이제 깡통 전세라고 합니다. 네, 전세금이 매매가보다 더 높은 경우. 우리가 퀴즈에서 풀었던. 네. 그래서 전세가율은 집을 사는 분한테도 중요하고 네. 사실은 전세를 들어가는 분한테 훨씬 더 중요하죠. 그렇지, 보고 들어가야 그걸 돼. 잘 살펴보고 이 전세가율이 너무 높다 그러면 이제 딜을 할 때 전세 보증금은 좀 줄이고 그 차액만큼은 제가 월세로 내겠습니다. 이런 형태의 어떠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안으로 이제 계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도 역제한도 가능하구나. 그렇게도 네. 할 수. 신기하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 80% 이상 되는 거는 좀 들어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하다. 유니세 80%. 잘 아셨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지금 볼 때 지금 전세가율이 얼마 되는지 이걸 조금 파악을 하고 어디로 옮길 때 좀 그리는 게 좋겠네요. 네. 결론적으로 이제 전세라고 하는 거는 주택 시장에